자,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여기 색상 참조표하고 이제 영상 대비 대조도를 봤죠, 우리가. 그래서 이 대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대조도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매핑. 컬러 매핑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색상 참조표 있죠. 그걸 그림에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 넣고, 샘플을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쳐봐요. 지금 이 그림은 흑백 그림이죠. 흑백 그림이에요. 흑백.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 흑백 그림을 예를 들어 이렇게 색을 입히는 거. 자, 흑백 그림에 색을 입힌다. 지난번에 이제 색상 참조표 여러분들 기억하죠? 색상 참조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뭘 했냐면은, 자, 색상 참조표는 이게 픽셀 값과 자, 이 픽셀 값을 가령 뭐 여기 뭐 256까지 50 100 150 200 250 이렇게 있으면, 자, 50이라는 숫자는 이 픽셀 값, 모두 이 각각의 점의 픽셀 값들이 50일 때 색 1, 100일 때 색 2, 150일 때 뭐 색 3, 200일 때 색 4, 250일 때 색 5.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픽셀 값을 특정 픽셀 값에 지정한 색이 이렇게 나타나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은 되돌릴 수가 없네. 자, 다시 열고,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왼편 그림과 오른편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표현만, 자, 오른쪽 그림은 가령 이제 이 배 옆면 여기가 지금 200 정도 돼, 202 정도, 여기 값을 봐봐요. 옆면이 200 정도, 200이 1이 되는데, 자, 201에는 어떤 색깔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빨간색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빨간색. 우리가 이거를 지금 룩업 테이블에서 아까 어느 걸 했지? 지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 이렇게 합시다. 자, 지금 이거는 지금 색상 참조표에 16 컬러스를 적용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 16 컬러스 하면은, 자, 봅시다. 이건 적용하는 거고, 컬러에서 자,
대략 이제 200 정도면 이쯤 되죠. 이쯤 되는 위치에, 그쵸? 숫자상 200이 이쯤이에요. 255가 여기니까 200이 이쯤이니까 이쯤에는 어떤 색깔?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숫자를 봐야 돼요. 여기 숫자. 자, 여기는 200 정도 되죠. 숫자가. 그러면은 자, 이 참조표에 의하면은 200은 요 위치쯤 되니까 색깔이 어때요? 이 붉은색 계열. 이쪽 붉은색 계열을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에 우리가 색을 할당을 한 거예요. 색을. 자, 왼쪽 그림은 숫자에 단순히 밝기를 할당을 한 거예요. 밝기를 할당한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을 흑백 그림이라고 하죠. 블랙 앤 화이트. 이 그림은 이제 밝기를 할당한 거고, 이 그림은 자, 이 값에 색깔을 할당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영상들이 있다고 치면은, 영상을 흑백 영상을 보면은 좀 구분이 좀 덜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눈으로 인식하는 그 차이가 좀, 흑백 그림은 조금 약해 보여요. 인식하는 정도가. 근데 이런 칼라 그림 어때요? 칼라 그림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인식하기에 훨씬 차이가 이제 주변하고 차이가 커 보이죠. 보세요. 여기 하얀 부분하고 여기 하얀 부분 농도 그 밝기값 차이가 지금 한 50 정도 나요. 근데 일반적인 흑백 영상에서 인식은 이쪽도 하얗고 이쪽도 하얗죠. 그런데 이쪽 그림에서 보면 어때요? 이쪽이랑 이쪽은 밝기가 확 다르다는, 그러니까 색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차이가 커 보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자그마한 변화를 볼 때 색깔을 입히면 좀 더 잘 보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교재를 다 샀을 텐데, 교재 뒤편에 보면 CD가 있어요. CD가 있는데, 그 CD 쪽에 보면은 그림 각 챕터별로, 각 장별로 이제 해당하는 그림들이 다 CD에 들어있는데,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한번 적용을 해서 그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 학생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영상 처리 과목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만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 사용이 매우 익숙하죠. 학생들의 핸드폰 사용이 매우 익숙할 텐데, 그 익숙하게 된 배경이 뭐죠? 많이 만져보니까 핸드폰 사용이 익숙한 거예요. 그것처럼 영상 처리랑 교과목도 보면은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만져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우리 학과에서는 그 계산하고 실제로 계산하고 그런 건 안 하는데, 영상을 다루고 영상에 변형을 주고 영상을 개선하고 이런 작업들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제이를 많이 만져보면은 나중에 그런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컬러 매핑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봤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히스토그램. 아마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일 것 같은데, 히스토그램은 뭐냐면은 영상 내 그레이 레벨의 분포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아마도 도수분포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 학생들이 그 어릴 때 봤던 거는 주로 이거죠. 영희가 수학 성적이 70점, 철이가 60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 영철이가 80점, 수키가 90점. 그 다음에 만화책에 나오는 거,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애가 누가 있나? 아이. 자, 그 다음에 만화 주인공 나루토. 나루토가 80점. 얘네 수학 성적 분포를 그려라. 수학 성적의 분포를 그려라. 이러면 어때요? 성적 하고 도수, 일종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60, 70, 80, 90 해서 1, 여기 2에서. 자, 60점은 한 명이고, 70점도 한 명이고, 80점은 두 명이죠. 그 다음에 90점 한 명.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하죠? 도수 분포도.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걸 얘기했느냐. 영상 처리에서도 이제 이 분포를 이용을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그림. 자, 이 그림에서 분포를 보는 게 있어요. 분포. 히스토그램. 이게 히스토그램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이 영상 밝기 값의 분포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깜빡했다. 자, 이 영상은 가로가 720, 세로가 576, 가로가 여기 이쪽 편이 이제 720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세로가 576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는 8비트. 이 그림은 8비트. 8비트 영상이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밝기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에 몇 개의 픽셀이 있죠? 전체 픽셀 수는 얘는 720 곱하기 576이고, 그쵸? 이 계산기가 크다. 자, 720, 아이고. 720 곱하기 576 하면은, 자, 여기에 몇 개의 픽셀이 있냐면, 이거는
41만 4,720 픽셀이 있어요. 자, 아까 봤듯이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수학 성적 뭐 영어 성적은 뭐 한 반에 뭐 20명 있으면은 20개의 점수를 가지고 분포를 그리지만은 이 영상은 이런 작은 그림 하나도 픽셀 수가 어때요? 픽셀 수가 이렇게 많아요. 픽셀 수가 이렇게 많아요. 영상. 자, 41만 4천 개의 분포를 그려라 이러면 학생들 감당할 수 없죠. 근데 이 이미지제에서는 그 분포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어널라이즈 밑에 보면은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히스토그램을 띄워놓은 건데, 얘는 확대는 안 되네. 자, 히스토그램 분포가 있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아래쪽, 요 value하고 count라는 게 있어요. value. 이건 픽셀 값 195인 애가 472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픽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164가 5934개가 있고, 239는 하나도 없다. 얘는 최대 밝기 값이 220 정도. 여기 보면은 최대 밝기 값이 여기 표현이 된 게 220까지 있고, 220 이상 되는 값은 없어요. 220이 두 개가 있네. 그치? 그 다음에 이 전체 픽셀 값의 평균 값이 이거고, 120.027. 이 표준 편차, 이 픽셀 값의 분포의 표준 편차는 49.188이고, 픽셀 전체 개수는 414720이고,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이란 용어 자체는 처음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영상의 밝기 값의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색깔을 입혀놓은 얘는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숙제를 낼까? 자, 얘의 히스토그램 분포는 어때요? 자, 이 그림하고는 원래는 같은 그림이었잖아요. 원래는 같은 그림이었는데, 자, 요 부분을 한번 봐봐요. 요 부분. 자, 그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까 우리가 색을 입혀버리는 바람에 얘가 원래 흑백 값이었다가 칼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즉 숫자가 여러 개가 있죠. RGB에서 빨강, 파랑, 초록색 값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도 이제 히스토그램을, 컬러 영상도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보면은 분포는 어때요? 분포는 원래 이 그림 가지고 이걸 만들었으니까 분포가 똑같죠. 분포가 똑같아요. 얘는 값을 특별하게 변형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분포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히스토그램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느냐? 그쵸?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영상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영상의 특징. 자,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되게 어둡죠. 그쵸?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듯이 이 흑백 영상의 경우는 이제 숫자가
픽셀 값이 크면 클수록 밝게 나타나고 숫자가 작으면은 어둡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자, 그럼 이 히스토그램 보세요. 숫자, 픽셀을,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픽셀 값의 분포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굉장히 낮은 숫자밖에 없어. 낮은 숫자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낮은 숫자는 어때요? 그림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이 어둡게만 다 몰려있으면 어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서 구분도 잘 안되고 대조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런 영상을 갖고 있어요. 대조도가 떨어져 있는 영상.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낮은 대비 영상, 픽셀 값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모여 있음. 자, 분포가 이 영역에 다 몰려 있죠. 값 차이도 별로 없고, 이 얘기는 픽셀 간의 값 차이도 별로 없고, 그쵸? 전체적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는 어두운데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데 픽셀들의 값 차이가 별로 없어서 서로 구분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히스토그램만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히스토그램.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보기 좀 그런데 히스토그램이 여기 하나 숨어 있고 여기 하나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 축과 겹치는 바람에 이게 표현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히스토그램이 이거 두 개가 숨어 있어요. 얘는 보이는데 이쪽은 안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자, 이런 히스토그램을 갖는다. 이런 히스토그램을 가지면 어때요? 자, 픽셀 간의 값은 차이가 커. 그쵸? 픽셀 간의 값의 차이는 커. 그러면은 아주 밝고 아주 어둡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아주 밝고 아주 어둡고. 근데 자, 아까 이 그림에서의 픽셀 값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그림으로 보이죠. 그쵸? 이 그림에서 픽셀 그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값들이 존재하잖아요. 연속적으로 쭉 값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밝은 데서부터 어두운 데까지 표현이 잘 되어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그런데 여기 이걸 보면은 아주 밝은 값과 아주 어두운 값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밝기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 밝고 어두운 거는 확연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림을 보면은 자, 실제로 그림이 아주 밝고 아주 어두운 영역으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위에 그림을 수정한 건데, 자, 균형 대비 영상은 자, 히스토그램이 넓게 분포되어 있고,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여기까지, 자, 이쪽에도 존재하는 거 보이죠? 넓게 분포되어 있고, 그쵸?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자, 어두운 데서부터 밝은 데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 실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이렇게 사실 바꾼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 그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얘는 대략 이제 0에서부터 뭐 64까지 있다고 칩시다. 64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4 하면 얼마예요? 곱하기 4 하면 256이 되죠.
64 곱하기 4 하면, 자, 이거 물론 256, 이 숫자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8비트는 0에서부터 255까지니까 이 숫자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256이라는 숫자는 실제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에다 곱하기 뭐 4 하면은 넘어서니까 안 되고 3.8 정도 합시다. 3.8 하면은 이 숫자들이 가령 요 밝기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요쪽으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걸 이미지젤 이용해서 이걸 보여주면은, 자, 같은 그림이에요. 내가 복사를 해서 같은 그림인데, 잘못 눌렀어요. 자, 이 그림, 이런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둡고 잘 안 보이죠. 자, 이 그림이 봅시다.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이 아래 낮은 숫자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그림이 그래서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그쵸? 자, 이 그림과 같은 예예요. 물론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긴 한데, 너무 심각하게 만들자. 그럼 자, 이 그림을 봅시다.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이 그림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짐작하게, 아, 이 그림은 되게 어둡겠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실제로 이 그림은 보기도 힘드니까 어떻게 눈에 잘 띄는 그림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설명했듯이 이 그림을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거 좀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좀 밝기를 키우고 싶다 이러면은 매스에서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곱하기, 이걸 해서 곱하기 뭐 한 10을 하지 뭐, 10을 합시다. 이러면 이렇게, 아이고, 캔슬, 이걸 선택하고 이 그림을 선택하고 해야 돼요. 자, 곱하기 10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 곱하기 10을 하는 순간 방금 좀 어두운 그림이 이렇게 변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다시 복사했어요. 이거를 복사했고, 자, 이 그림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요. 곱하기 10 이렇게 곱하기 10. 자, 이 그림이 곱하기 10만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그림의 봅시다. 이 그림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나타나죠. 이 그림의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 그림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근데 우리가 방금 매우 단순하게 곱하기 10만 해줬어요. 이 그림의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의 히스토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매우 높은 숫자들도 존재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곱하기만 함으로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범위란 용어. 이미 여러분들이 일부는 알고 있어요. 동적범위란 용어는 영어로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자, 예전에 이제 8비트가 표현할 수 있는 밝기 범위 이렇게 하면서 이진수 얘기를 했었죠. 그때 보면은 8비트 영상의 유효 동작 범위는 0에서 255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8비트다. 얘는 0에서부터 255까지. 죠. 그러면 자, 8비트든 동적 범위가 당연히 이게 되는 거예요. 4비트다. 예를 들어 4비트다. 4비트 영상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 4비트는 0에서부터 15까지예요. 그쵸? 자, 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이제, 이 경우는 이제 0에서부터 15까지가 동적 범위인데, 이 동적 범위가 뭐냐면은, 특정 장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에 A라는 학생의 키가 175cm고 이 학생은 팔을 위로 뻗었을 때 손끝이 닿는 거리가 2m 10이다. 그쵸? 손끝이. 그리고 이 학생이 점프력은 60cm다. 그러면 자, 이런 학생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다음 뭐 벽이 있다고 칩시다. 벽이 이렇게 벽이 있다고 칩시다. 이 학생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죠? 이 학생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 그럼 바닥도 짚을 수가 있죠? 이 학생이 바닥도 짚을 수가 있죠? 이 학생이 그냥 손 뻗으면 여기까지인데 점프하면은 여기까지 점프하면은 여기까지 대략 270cm까지
손이 닿을 수가 있죠. 이 학생은 이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의 닿을 수 있는 동적 범위 손이 닿을 수 있는 동적 범위는 0에서부터 270cm까지예요. 동적 범위는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자, 예를 들어 그건 좀 그렇다. 자, 1리터짜리 병이 있어요. 병.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은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 0에서부터 1리터가 되겠죠. 0에서부터 1리터가 돼요. 그럼 이 물에 수용 가능 이 물병에 수용 가능 물의 동적 범위는 이렇게 0에서부터 1리터가 되는 거예요. 동적 범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영어로는 다이나믹 레인지고, 영상 히스토그램은 실제 점유된 동적 범위를 보여준다. 자, 이런 히스토그램이 있어요. 이런 히스토그램 숫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죠. 픽셀 값이 대략. 자, 원래 이 그림판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픽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이 그림판은. 근데 실제 이런 그림을 촬영해 놓으면은, 자, 이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적어 놓은 게 점유된 동적 범위라고 따로 했죠. 원래 이 그림판의 동적 범위는 이거예요. 이 주황색. 근데 이제 점유된 동적 범위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할 수 있는 장치를, 그쵸? 요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거죠, 이게. 동적 범위가 작은 영상은 영상 대비가 낮고, 자, 이렇게 일부만 사용한 것들은 영상 대비가 낮고 대조도가 낮고, 이 얘기예요. 밝기 해상도도 낮다. 자, 밝기 값을 골고루 사용하지 않아서 요 영역만 사용하니까 크게 이제 밝기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역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이 몰려있는 그림들, 이런 식으로 몰려있는 그림들은 어때요? 그림이 히스토그램이 몰려있는 것들은 얘는 결국 좋지 않은 영상이에요. 자, 그럼 이런 영상을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잘 안 보이죠. 이런 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건 다 지금 점유된 동적 범위가 지금 이렇게 적죠. 이렇게 동적 범위가 여기서 점유된 다이나믹 레인지가 작을 때 이런 그림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을 해봐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파워포인트 상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은 학생들이 다 실제로 본인들이 해봐야 돼요. 본인들이 자꾸 해서 학생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것들은. 왜 좀 지켜? 이건데? 자, 다음 내용은 히스토그램 연산. 자, 히스토그램에 특정한 변화,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픽셀 값을 바꾸면 영상의 대비 특성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토그램 평활화. 자, 영어로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뭐냐면 전 영역에 걸쳐 픽셀 값을 잘 분산시켜 각각의 명암 값을 가진 거의 동일한 빈도의 픽셀 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얘의 이 그림에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밝기는 이렇게 많고, 자, 특정 밝기값 몇 픽셀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이쪽 밝기 값의 픽셀은 적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거를 히스토그램 평활화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자, 빈도수가 되게 많은 애는 빈도수를 줄여주고, 빈도수가 되게 적은 애는, 이런 애는 빈도수를 올려주고, 이런 계산 과정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런 계산 과정을. 그러면은 자, 이 영상이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일부 영역에 대조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일부 영역에. 근데 자, 이걸 히스토그램 평활화는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봐봐요. 동일한 빈도의 픽셀 수가 존재하도록 조정하는 건데, 한 번 했더니 이렇게 조금 조정이 됐어요. 또 한 번 하면은 이게 점점 더. 자, 이 빈도수의 차이가 여기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이 영상에서는 굉장히 컸는데, 빈도수의 차이가 줄어들었죠. 빈도수의 차이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걸 한 번 더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변하고, 이게 막 한다고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적절히 그냥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히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을 이용해야지 마구 한다고 마구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샘플 영상을, 이 영상은 아마 이 CD에 들어있을 텐데, 이 샘플 영상을 가지고 히스토그램도 확인하고, 이렇게 히스토그램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이퀄라이제이션도 이렇게 해보고, 연속적으로 해보고, 그 그림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뭔가 할 때, 그 액션이 영상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자, 이걸 잘 관찰해야 돼요. 자꾸. 우리 학과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만약 의료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평생 동안 그림을 봐야 돼요. 평생 동안. 그러면은 그림의 특징들을 잘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걸 항상 잘 관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의 특징을 변화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더 좋은 그림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제에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픽셀 통계인데, 자, 단면 통계, 프로파일 스태티스틱스 하고, 얘는 단면 픽셀 값으로부터 통계적인 값을 도출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여기 라인을 하나 긋고서, 아유.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라인을 이렇게 긋고 자, 여기 픽셀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선상에 있는지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픽셀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보고 싶어.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이 깃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밝은데 주변이랑 어떤 정도의 차이를 갖고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보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긋고서 이 선상에 있는 픽셀들의 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널라이즈에 가서 플랫 프로파일을 이렇게 누르면은, 자, 이렇게 누르면은 이 선을 그은 이 선상에 있는 픽셀들의 값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게 제일 밝은 부분이 하얀 이 깃대 같은 애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밝은 애가 좀 더 굵은 깃대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이 변화를, 이렇게 위치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단면 통계 기능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 이제 평균 명암가 뭐 이런 기능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관심 영역 통계, 자, 보면은, 자,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요 부분이랑 아까 처음에 봤죠? 요 부분이랑 자, 내가 이 ROI 매니저라는 거, 툴 밑에 보면 ROI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ROI 매니저. 이거는 우리가 관심 영역을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관심 영역 여러 개. 자, 여기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하고 여기 에이다 에이, 이렇게 해서 에이다 하면은 이렇게 이게 작아서 이렇게 관심 영역을 여러 개를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역이 여기고 두 번째 영역은 여기에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픽셀이 들어있겠죠. 이 안에, 이 네모 박스 안에 굉장히 많은 픽셀이 있는데, 여기서
어널라이즈에서 measure를 누르면 측정이죠. measure라는 단어는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값들은 자, 면적이 224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고 이 박스 안에 픽셀 값들의 평균이 평균이 160이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안에 제일 작은 값이 가장 낮은 값이 150, 최대 값이 170. 이 안에는 이런 픽셀 값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자, 두 번째 픽셀 ROI,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영역. ROI란 단어는 Region of Interest라고 해서 그 관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두 번째 관심 영역을 누르고 그러면 여기 마킹이 됐죠. 이 상태에서 measure를 누르면은 자, 이쪽 영역에 대한 픽셀 값의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이 영역은 195개의 픽셀로 되어 있고 평균 값이 이거고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measure하는 측정하는 이 측정값들은 여기 보면 set measurement라고 있어요. set measurement. 여기 보면은 자, 그걸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자, 우리가 몇 개 영역으로 몇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죠. 아, 자꾸 숨네. 그 다음에 우리가 min하고 max gray value에서 최소값, 최대값이 나타나게 했고, 그 다음 min 이건 평균값, mean이란 이 mean이 평균이란 얘기거든요. 평균값을 여기 보여줄 수가 있고, 나중에 배울 스탠다드 표준 편차 여러분들이 아는 그 다음에 일단 뭘 볼까? 학생들이 가끔씩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medium value, 자, 중간값. 이건 나중에 학생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오케이 하면은 얘처럼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창이 뜨고 미디언 이런 값이 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측정할 때 이걸 측정을 안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 다시 측정하고자 하면은 여기서 measure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박스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 미디언 값들이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박스의 값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제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툴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단면 통계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관심 영역 통계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단면은 이렇게 보여주죠. 아까 여러분들이 봤죠? 자, 관심 영역은 픽셀 통계가 측정되는 구역이고, 영역 내 픽셀 값들의 통계적인 특성 값들을 도출할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역에 가령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배웠던 대조도라고 하면은, 자, 요 영역하고 예를 들어 요 영역하고 요 영역 값에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측정해서 우리가 대조도를 계산하잖아요. 지난번에 봤을 때 우리가 컨트라스트는 뭐 B분의 뭐 C-B 뭐 이런 식으로 C를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오브젝트 피사체 있는 부분하고 백그라운드하고 백그라운드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조도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죠. 그러려면은 이렇게 관심 영역 값을 이렇게 측정하는 이 툴을 이용해서 요 영역의 값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영역의 값을 측정을 해서 이 두 개의 피사체 간의 대조도가 이 두 개 측정된 값들을 이용해서 이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수업은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